3교육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계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 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이슬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카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겠을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해 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낸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개수 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 임수가 양수였다고 하면 개수는 음수가 되겠죠. 임수가 대해수 큰 물이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로서 작은 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개수는 왕에도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토기토인 관사를 취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물론 예를 들면 개수가 수왕절이 임수투출하면 무토는 쓸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되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관살인 토를 보게 되면 개수가 매몰되거나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 작은 옹달샘 같은 물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개수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고요. 옹달샘도 땅에서 계속 용천수처럼 물이 솟아야지만 물이 맑고 깨끗하고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천하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힘이 있게 되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고, 그 다음에 증발되게 되고, 물이 더 약해지면 이끼가 끼게 되고 물이 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수와 달리 개수는 사시사철 일간 개수가 왕하더라도 금이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목화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일간이 약할 때는 임수와 마찬가지로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개수가 태어난 월령이 묘월이죠. 묘월은 12달 중에서 목이 가장 왕할 때라고 했습니다. 목이 포태법으로 묘월은 제왕지가 되는데, 반대로 개수가 묘월에 이르면 포태법으로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이제 연로해서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 매우 가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조금만 열기가 있으면 금방 증발돼서 개수의 흔적이 없어질 정도의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월도 마찬가지고요. 묘월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이 신약 사주가 됐기 때문에, 신약하기 때문에 개수의
뿌리를,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약간 일간을 돕는 것은 비겁이 있고요, 인성이 있는데, 어저께 임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식상이, 월령에서 식상이 왕한 경우에는 같은 비견 겁재보다는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좋다. 금을 얻게 되면 이 금은, 인성인 금은 일간 개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금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을 억제시켜주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개수의 기력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엄마 입장에서 딸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너무 고잡스럽고 자식이 막 많아, 애들이 많아가지고 엄마를 되게 못 살게 굴면은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한테 미역국도 끓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손자 손녀들이 내 딸, 엄마 입장에서 내 딸을 못 살게 굴고 자꾸 기력을 뺏어가는 것을 이렇게 좀 말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 개수가 약간 인월 또는 묘월에 태어나서 약할 때는 비견갑재 인성을 보는 것보다는 친정 엄마 인성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개수라도 이렇게 인성 비겁 등을 얻어서 개수가 이제 왕해지게 되면 병화, 간목 등을 치용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상관생재 또는 식신생재의 구조가 되면 명예와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중요한 것 정리하면 묘월의 개수는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해서 일간 개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인성인 금으로서 식상을 제거시켜줘서 개수를 생왕하게 만들고, 개수가 왕해졌을 때는 재성인 화를 봐서 생재를 하게 되면은 아주 똘똘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주 8글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꼭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격국과 용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격국을 알아야지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지만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글자 하나, 그것을 용신이라고 하고요. 이 용신에 부합되는 운으로 가야지만 사주가 발전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 힘든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수라고 하는 건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수는 목을 생하는 역할, 수는 화를 극하는 역할을 하는데,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인 개수 내가, 월지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하죠. 수생목을 하는 관계,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생자하고 구분해야 될 것, 생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을 말하죠. 나를. 그래서 이거를 인성이라고 하죠. 나를 생해주는 것,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내가 생하는 것은 육친으로는 식상이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는 거니까 자식이라든가 나의 부하 직원이라든가 내가 표출하는 어떤 사상, 생각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식으로 볼 때 여자인 경우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는 뭘 자식으로 봅니까? 관성을 자식으로 본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대 음, 어저께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것은 상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음대양은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역시나 음대양의 관계로서 상관이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은 음목이 음수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
격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마찬가지로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지만 수는 여기가 사지가 되죠. 수가 왕하다라는 얘기예요.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수는 약하고 목은 왕하니 수가 목을 생하지만은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하면 오히려 일간인 수의 기운을 목이 설기해 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목이 너무 왕하면 수가 쪼그라든다라고 해서 목왕수축 또는 목다수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견겁제로서 약한 일간 개수를 생조 또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은 금이 되는 것이고 비견겁제는 뭐가 됩니까? 같은 형제 자매 금 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기태가가 되는 경우, 식상이 많은 경우에는 뭘 넣는 것이 좋겠다? 인성인 금을 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금생수 역할도 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해서 뭘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인성이 금을 얻게 되면 금생수에서 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도적과도 같은 저 식신 또는 상관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의 신을 얻어서 두 가지의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일거양득이라고 하고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만약에 비견겁제를 얻었다라고 하면, 물론 비견겁제인 수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수는 다시 목을 생하는 반작용이 또 있습니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이거는 반길반융, 하나는 내어주고 하나는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설기태가 설기과다, 식상이 왕한 경우에는 비견겁제보다는 그래서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을 좀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계주는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목을 억제해준과 동시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으니 뭐 병화 같은 걸 얻어서 조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뭐가 있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간에 투출되시죠. 묘 원령을 뿌리던 간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굉장히 왕해요. 이거 그러면 상관격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고요. 역시나 식신격에 완전 심각한 설기태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완전 심각한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매우 더욱더 극심하게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사화를 얻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사화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개사일주라고 하면 저건 뭘로 보냐면 농마동향이라고 봅니다. 또는 재관쌍미라고 해서 일지 안에 있는 사화의 정관정제가 있기 때문에 사주만 조금 털만 좋다라고 하면 귀격의 조짐이 있다. 그래서 남녀 불문 배우자 덕도 있고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으면 오히려 재다신약이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생을 받고 있고요. 사에 뿌리던 정화이기 때문에 재성도 약하지 않죠. 구조는 상관생제 또는 식신생제의 구조이지만 중요한 것, 개수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설기태과와 더불어 재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반드시 개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연지에 이렇게 진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물론 개수 입장에서 진토는 정관이죠. 정관. 근데 정관이라 하더라도 진토는 습토이죠.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뭘 할 수 있다? 진에 통근할 수 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이 포태법으로 묘고에 해당이 되니까 개수가 묘하기 때문에 안 좋다가 아니라 간신이라도 진에 통근할 수 있어서 그나마 연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수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이 개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묘월의 개수가 간목 투출되어 있죠. 사에 뿌리를 둔 정화 투출되어 있죠. 재다신약
과 더불어 설기태광 구조에 개수가 간신히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극약하다, 신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임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개수가 자라고 하는 녹을 얻었고요. 겁재인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개수가 약한 것이 두려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약 또는 약간은 신강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가도 이렇게 사에 불을 둔 정화가 있고 간목에 화를 생겨주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임자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보이고, 비슷하지만 개해시는 비추되는 생시가 되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사의 충이 되기 때문에 개수의 뿌리인 해수도 상처를 받지만 사화도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갑인시 또는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모광절에 다시 인의 뿌리를 둔 간목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일간 개수가 너무너무 약해져 있다. 그러면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금수운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들보다는 딸이 낫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딸로 태어날 거라면 차라리 갑인 을묘시보다는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진 하나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시에도 진을 얻었기 때문에 개수가 진의 뿌리를 다투죠. 병인대운만 잘 넘긴다라고 하면 이후 60년간 금수운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나쁜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사무호기미도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라면 딸이 이날 태어야 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생시 중에서 저는 당연히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경신시 또는 신유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신합수, 사유회금 해가지고 개수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신강사주가 돼요. 신강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들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경신시나 신유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음의 공을 얘기를 해서 신유시를 좀 더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저도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개수는 신금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강의를 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경신시가 느낌적으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금은 개수가 통근할 수가 없지만 신금은 개수가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지만 일간 자체가 좀 뿌리가 튼튼한 생시를 얻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추천할 수 있는 생시, 좀 병인대운이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여명 같은 경우에는 요 병진시 나쁘지 않고요. 그냥 남녀 불문하고 그냥 무난하고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생시는 경신시 또는 신유시 얻게 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좀 있는 그런 생시, 임자시, 병진시, 여자 같은 경우 정사시도 나쁘지 않지만 무기미시는 제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녀 불문, 남자가 더 좋겠지만 경신, 신유시, 여자도 뭐 경신, 신유시 그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